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건강 좋은 날 윤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슬입니다. 네, 오늘 6월 9일이잖아요. 6월 9일 오늘은 구강보건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예부터 이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고 또 수접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신데 이 치아가 한번 손상이 되면 원상복구, 재생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치아 건강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가장 많이 관리하는 구강 관리는 양치질일 텐데요. 칫솔은 평균 2,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고요. 또 입을 헹굴 때는 5에서 10회 정도 헹구시고 치실은 양치질을 하기 전에 사용해야 치석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성인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다는 치주 질환인데요. 6개월에 한 번씩 구강 검진을 받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치아 건강 관리하는 거 지금부터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오늘의 주제도 구강 건강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 좋은 날 오늘 주제는 조용히 찾아온다는 질환이죠. 바로 폐암입니다. 오늘 폐암에 관해 살펴볼 텐데 흔히 흡연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십니다. 흡연이 폐암의 강력한 원인인 것은 분명한데 그 외에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비흡연자일지라도 이 폐암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부외과 전문의 장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전문의 장인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폐에 대한 합병증 이런 얘기 저희가 많이 듣고 하고 있는데 호흡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폐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 몸에서 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호흡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폐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우리 몸에 있는 혈액으로 이렇게 흡수를 하고 네. 혈액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는 우리 가슴 안에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을 감싸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른쪽 폐는 세 옆으로 나뉘어져 있고 왼쪽 폐는 두 옆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약간 오른쪽 폐가 좀 크게 잘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하고 심장은 혈액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 이상이 있으면 폐에서 출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폐암은 다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폐암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폐암은 다른 종양과 마찬가지로 종괴를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세포 모양이 작은 소세포 함종이 있는데 요 세포는 보통 분화가 덜 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소세포가 아닌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세포가 분화가 되어서 서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납작한 평평상피 함종부터 해서 동그란 선함종 그리고 세포 모양이 큰 대세포 함종인데 이런 구분은 폐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폐암이 아니라 또 거기 안에서도 여러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폐암은 좀 대표적인 남성암이다. 왜냐하면 흡연자가 남성이 좀 많은 편이니까. 그래서 흡연이 폐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알고 계시는데 비흡연자도 이제 폐암에 걸릴 수 있잖아요. 폐암의 네, 원인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폐 세포가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암 물질에 노출되기 때문에 폐암이 생기는데 예. 실제적으로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35세 이후에 폐암이 주로 많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원인은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흡연이 원인이 되겠고요. 흡연은 직접 흡연도 마찬가지지만 간접 흡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실외 대기 오염이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디젤 연료라든가 이산화황,
혹은 미세먼지, 그다음에 황사도 원인이 된다고 예. 하고 최근에는 실내 공기 오염인데 보통 음식을 하기 위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신다거나 그쵸. 라돈 가스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속 물질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예. 석면이라든가 카드뮴, 니켈 같은 금속 물질들도 폐암의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주의를 해야 되는 질환인데요. 그렇다면 위험군과 함께 유전적인 영향은 없는지 가족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통 흡연을 하지 않으신 분도 폐암이 생기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가족이 폐암이신 경우 폐암이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에서 쌍둥이 연구를 한번 해봤거든요. 보통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한 7.7배 폐암이 높아졌고요. 발생이. 그리고 일란성 쌍둥이는 보통 6.7배 정도 높아졌는데 보통 쌍둥이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에 지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보통은 부모님이 폐암이시면은 그 자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형제간이 폐암이면 폐암 발생률은 보통 50%까지 증가된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아마도 폐암은 유전 경향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참 뭐 좀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네. 지난해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 보면요. 2018년 국내 암 발생 순위에서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폐암이 세 번째였다고 하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폐암이 발생하게 된다면 단계별 증상은 어떨까요? 예, 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늦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폐암이 발생하면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폐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발생하는데 기관지 옆에 발생해서 기관지를 잡고 자극을 하면 기침을 하게 되고요. 많은 혈관들을 침륜을 하면은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이 있거나 폐의 상당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폐암이 더 많이 진행해서 말기로 갈수록 호흡곤란은 더 심해지고 가슴에 통증도 일으키게 되고 체중도 감소되고 우리가 그 성대신경은 가슴 속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런 성대신경에 침입이 된다면 쉰 목소리가 생겨서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폐암이 초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 폐암은 주로 호흡과 관계되기 때문에 주로 호흡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호흡이 평소와 같은 운동을 해도 호흡곤란이 있는지, 그리고 같이 운동하는 동료보다도 같이 운동하는데도 숨이 가쁜 경우에는 내가 호흡곤란이 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고 반복된다면 호흡이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면 저희가 아마도 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목이 쉰 경우에 조금 쉬면은 회복이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쉰 목소리가 지속된다거나 가슴 쪽에 묵직하거나 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폐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폐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마치 풍선처럼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한껏 들이쉬면 5에서 6리터의 공기를 폐에 담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폐 건강의 기준이 되는 폐활량을 키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려운 폐암인데요. 세심한 관찰과 또 정기 검진이 평소에 또 꾸준히 강조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요, 꾸준히 건강 검진 하셨고 이 몸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즉 치료를 병행하면서 또 미소를 짓게 된 분이라고 하는데요. 치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시죠. 무심코 지나쳤던 증상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건강의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 아픈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 2년에 노는 거 아니었습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기침이 이상하게 여름인데 자꾸 오더라고. 그래서 가서 찍으니까 요만한 무슨 혹이 있다더라고. 암이라요 그렇게 했지. 담배 소리 이런 건 입에도 안 돼요. 2004년에 갑상선 암이래. 혹이 160개가 있답니다, 목에. 그래 지금 목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이래 내 혼자 있으면. 그런데 무슨 갑상선 암도 걸렸었는데 또 무슨 뭐 폐까지 또 그러는 그래 하나. 놔두면 암이 된다고 돼요. 그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초기라 해서 수술했다니까.
환자보다도 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당황을 하는 것이 우리 보통 아닙니까? 폐암이라는 거는 진짜 참 거동을 못하는 그런데 수술해가 온 사람들 들어보면은 제대로 먹는 것도 못 먹고 누구든지 당해보지 않으면 그건 몰라요. 폐암 수술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통해 폐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선생님 잘 계셨습니까? 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어머니? 예.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가끔 하면서 뭐 일이 그 하루산 아프다고. 그런 게 이제 요새는 왜냐하면 수술한 다음에 그 가슴 통증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한 1년 정도까지는 이게 남의 같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데 시간 지나면 점차 좋아지고 없어지세요, 어머니. 예, 처음 어머니가 오셨을 때 증상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물론 약간의 기침 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흉부 CT를 촬영하시긴 하셨지만 흉부 CT 소견에서는 우상엽에 1cm 정도의 혹이 발견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혹이 폐암일 가능성이 가장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조기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 절제로 조직검사 그리고 폐엽 절제술을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바늘로 찔러서 할 수가 있는 조직검사를 미리 하기도 하는데 위치가 늑골이 가리는 부분이어서 바늘로 찌르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환자분 그 가슴 조직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바늘로 찔리기 어려워서 바로 수술을 진행한 그런 경우입니다. 폐암인 경우에는 혈액과 임파선을 따라서 많이 퍼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세게 절제를 한 후에 완전하게 폐를 절제하기 위해서 우상엽 폐엽 절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흉부 엑스레이 단순 촬영에서는 여기 있는 혹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흉부 CT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서 우리가 폐암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에 흉부 엑스레이만 촬영하셨다면 아마 종괴가 있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흉부 CT를 찍으셔서 저희가 이 종괴가 있고 이게 나쁜 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폐암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마다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상엽을 절제했기 때문에 우중엽, 우하엽이 좀 올라가서 이렇게 폐의 양이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 수술한 다음에 나머지 우중엽이나 우하엽, 반대편 폐에 이상이 없는지 흉부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로는 정보가 적어서 6개월에 한 번씩은 흉부 CT를 촬영해서 폐암이 새로 재발했는지 새로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영상과 형태적인 영상을 동시에 스캔할 수 있는 PET-CT 검사. 기존의 검사보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 혹은 한 번에 2mm의 작은 병변도 확인할 수 있어 전신 암 검사, 심장과 뇌질환 검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혈계 PET-CT에서는 전이가 전혀 없었던 환자입니다. 예전에는 연세가 80세 이상이 되면은 수술도 안 하시고 약물 치료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안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연세가 많더라도 폐기능 검사를 해서 수술 절제하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판단을 하고 수술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암인 경우에 보통 5년 정도 이상이 없으시면 완치된 것으로 판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약 한 4개월 후에는 완치 판정을 하고 추적을 종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통증은 수술한 다음 6개월 정도까지는 발생하시고 1년이 넘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상 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운동하시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암 수술 이후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동네 뒷산은 건강 놀이터가 되졌습니다. 독이라서 이제 별 걱정 안 하고 수술 잘 끝났고 아무 이상 없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딱신들한테 아무 이상이 없어. 진짜 손도 안 가쁘고 기침도 안 나고 수술 후에 일주일에 한 30-40분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산에도 가고 하도 어찌 하든 간에 일주일에 3번 아니면 4번은 해요. 운동은 건강검진을 안 했으면 그걸 몰랐을 거다 아이가. 이런 거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가서로 병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혹시 생겨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지금은. 건강관리 잘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즐겁게 잘 살아요.
지금까지 폐암 수술 이후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는 사례였습니다. 네, 다행히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참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었는데 폐암 수술 이후에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실제 사례자를 저희가 만나고 왔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었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증상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기침 증상 같은 게 포함이 될 텐데 저희처럼 폐암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 일단 그 병원에 오시게 되면 단순 흉부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단순 흉부 촬영은 저희가 그 폐를 찍어서 그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사진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흉부 단순 촬영은 모든 부분 폐를 다 보이다 보니까 한 면에 보이다 보니까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심장 앞이나 심장 뒤라든가 아니면 폐 꼭대기나 횡격막 근처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종양이 있어도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30% 정도는 종양이 있어도 놓칠 수 있고요. 또 폐 종양이 1cm 미만이거나 또 종양이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는 단순 흉부 촬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흉부 CT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흉부 CT 검사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저희가 폐 종양을 알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사진에 보면 저희가 분홍색 동그라미에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 폐 종양을 나타냅니다. 왼쪽은 좀 단단한 종양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희미한 종양인데 오른쪽 종양 같은 경우는 보통 흉부 사진을 찍어도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흉부 CT 사진을 검사한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종양이 기관지 내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관지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왼쪽처럼 정상적으로 오른쪽, 왼쪽 주기관지가 잘 보이는 경우는 정상인데 예. 오른쪽처럼 오른쪽 주기관지를 막고 있는 혹이 있다면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게 되고 때로는 바늘로 찔러서 새침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폐 기능 검사를 통해서 폐의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폐암 자체를 수술해도 될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해도 될지 방사선 치료를 해도 될지 폐 기능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폐암이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암 치료의 목표가 암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폐암은 어떤 편인가요? 예, 폐암도 다른 암종과 마찬가지로 폐암 그 종괴의 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종괴가 크면 클수록 세포가 많아지니까 나쁜 부분이고 그리고 임파선이 전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병기를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으로 많은 장기에 암이 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뉘어집니다. 1기는 초기 단계이고 4기는 말기인데요. 저희가 보통 암일 때 5년 생존율을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예. 5년 생존하는 것은 거의 암이 치료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왼쪽에 있는 막대기 4개는 1기를 작은 단위로 나뉘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기 중에서 제일 왼쪽은 가장 초기 암이고 1기 중에서 점차적으로 암이 진행될수록 5년 생존율이 떨어지는데 1기 초기에는 90%까지도 암이 나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2기에는 60%, 3기에는 30%, 그리고 안타깝게도 4기에는 10% 이하만 완치할 수 있는 암이 폐암이 되겠습니다. 예, 정말 이 하락 곡선이 참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국내 암 사망률 1위, 여러분 지금 폐암 저희와 함께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기 발견도 중요하고 충분히 또 정기 검진도 이루어져야겠고요. 무엇보다 치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예, 폐암 치료 방법은 수술 방법, 그리고 항암 치료 방법, 방사선 치료 방법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아까 처음에 우리 폐암을 나눌 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뉘었습니다. 네네. 소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분화가 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이를 잘합니다. 그래서 소세포암은 항암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진행되고요. 비소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기에는 수술 방법을 택하는데 암이 진행되어서 전이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도 하고요. 예. 방사선 치료는 그 국소적으로 수술 치료와 동등한 역할을 하는데 방사선 치료도 하게 되고 더러는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겸하기도 합니다.
네, 이 사례자의 경우도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을 치료할 수 있었는데요. 종양이 발생한 위치가 꽤 까다로웠다고 들었습니다. 폐암 수술은 보통 어떻게 진행되죠? 예, 폐암 수술은 일단 폐암을 진단하는 게 원칙이어서 조직 진단이 먼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사례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아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굉장히 밝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었는데 저는 미소로 봤어요. 그랬었죠. 네. 예. 그 미소를 못 보여드려서 저 안타깝습니다. 그 조직 검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분은 위치가 조직 검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어서 수술실에 모시고 들어가서 조직 검사를 수술실에서 시행했습니다. 조직 검사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폐 기능이 수술을 해도 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폐암이 국소적으로 있는지 아니면 멀리 퍼져 있는지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PET-CT라든가 다른 기타 뇌에 있는 MRI 검사한다든가 해서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폐암을 같이 다루는 여러 과의 교수님들, 예를 들면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과 그 선생님들 모여서 어떤 치료가 가장 폐암 치료에 도움이 될지 다학제 진료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다학제 치료가 결정을 해서 수술이 제일 좋겠다 하면 저희가 절제 범위를 정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수술은 보통 예전에는 한 달도 넘었었는데 요즘에는 한 2주 정도만 입원해 계시면 네. 치료가 되어서 퇴원도 가능하십니다. 굉장히 좀 짧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폐암 수술 포함해서 암 수술은 수술 전후에 이 몸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완벽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수술 전후에, 특히 폐암 수술 전후에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보통 수술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폐 건강이 문제가 됩니다. 가장 많은 위험성이 폐렴이 생기는 건데 예. 폐를 수술하니까 폐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쵸. 가장 중요한 거는 기침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 전에 금연을 꼭 실천해야 되겠고요. 수술 전에 심호흡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 기침 운동을 일부러 시킵니다. 객담을 잘 배출을 하기 위해서 기침 운동을 시키시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유지하셔야 되겠고 수분도 좀 많이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예. 식사와 가벼운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뭐 좋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 드시는 대로 잘 드시면서 수술을 준비하시고 수술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후에는 역시 일상으로 빨리 복귀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심호흡 운동을 잘하고 호흡 관리를 잘하게 할 수 있도록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그리고 통증 조절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통증 조절하면 안 나으실까봐 네. 진통제를 안 드시는데 통증 조절을 잘해야 빨리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하면은 수술한 뒤에도 건강하게 일상생활에 복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술 전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폐암 치료법 중 가운데 하나인 이 항암화학요법을 진행할 때 주의하거나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항암 치료는 일단 겁을 많이 내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가 부작용이 많죠? 예. 근데 부작용이 많은 이유가 그만큼 빨리 자라는 세포에 영향을 주는 항암제가 효과가 좋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가 좋은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암세포도 영향을 주지만 저희가 정상적인 골수세포라든가 다음에 피부세포, 다음에 소화관 세포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피부세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탈모가 생기게 되고요. 또 골수에 영향을 주니까 그 혈구세포를 잘 못 만들어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소화관 세포에 영향을 주어서 식욕부진, 소화불량이 생기는데 결국 요런 항암제의 부작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일단 부작용이 많다는 거는 효과가 좋은 것이다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최종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이니까 맞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조사 결과 보면요. 암 환자의 70% 이상은 5년 이상 생존하거나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발이나 또 다른 장기로의 전이를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폐암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폐암은 조기 진단이 된 경우는 실제로 완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심장과 폐가 혈관을 주고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혈관이 풍부해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에 피를 보내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임파선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까 폐암은 암은 임파선을 따라가는데 임파선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발을 잘해서 보통 예후가 나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발생률이 3위인데 왜 사망률이 1위일까? 거기 생각하실 텐데 네네. 주로 전이와 그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요즘은 사실 워낙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간혹 잘못된 정보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폐암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혹시 있을까요? 네, 혹시 그 전자담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전자담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보다? 그나마 덜 유해하지 않을까. 네, 예,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제 금연하기는 어려우셔서 전자담배를 많이 이용을 하세요. 주변에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니코틴만을 흡수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전자담배도 같이 흡입하는 연기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를 안심하고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를 금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가 딱딱해지는 섬유화 증상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흡연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자담배도 유의해서 피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똑같이 유해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보통 폐암의 약 90%는 흡연자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을 하면은 5년 이내에 폐암에 의한 사망률이 약 20%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은 약 30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거든요. 꽤 긴 시간입니다.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도 절대 이 폐암의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실내 공기의 영향이 크다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때문에 평소에 환기를 제대로 또 자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건강 좋은 날과 함께 폐암을 주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대면 주치 건강 좋은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찾아오는 폐암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장인석 교수님의 신의 한 수가 공개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공개해 주시죠. 네, 폐암을 위한 신의 한 수는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네, 폐암 예방을 위한 신의 한 수로 십자화가 채소가 선정됐는데요. 과연 어떤 채소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호흡을 책임지는 폐를 위한 오늘의 신의 한 수. 이름부터 특별한 십자화가 채소입니다. 여기서 십자화가 채소는 4개의 꽃잎이 십자 형태를 이루고 있어 이름 붙여졌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추와 양배추, 청경채 등이 있습니다. 자, 양배추는 푸른 빛깔을 띠면서 만졌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고 이게 제일 신선한 양배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청경채 같은 경우에는 잎이 부드럽고 줄기가 튼튼하고 묵직하고 이런 게 신선하다고 보시면 돼요. 폐 건강을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 섭취가 중요한데요. 십자화가 채소엔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함유되어 있어 안성맞춤. 폐암 예방을 위한 신의 한 수, 십자화가 채소 지금부터 건강하게 내어드립니다. 생소한 이름과 달리 대부분 우리 밥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십자화가 채소. 십자화가 채소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실제 미국 암협회에서도 암 예방을 위해 십자화가 채소 섭취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색깔 있는 육수와 더해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 샤브샤브. 매운 육수, 순한 육수 나눠져 있으며 마라 소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마라 육수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제 간장 소스와 무즙, 와사비, 레몬이 들어가 있어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십자화가 채소의 항암 성분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식물 화학물질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살짝 데쳐 먹거나 끓인 물은 버리지 않고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 A 효력을 가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청경채,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와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를 높인다는 사실.
신선한 야채를 무한리필로 즐기실 수 있으시며 야채를 편식하시는 경우에도 고기와 각종 면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십자화과 채소 중 배추는 열이나 나트륨에 의한 손실률이 낮고 항암 효과가 큰 신이 그리는 윗부분보다 노란색의 아랫부분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화과 채소를 향긋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입니다. 바로 숙주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 소고기의 단백질의 균형을 맞추고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편백찜입니다. 십자화과 채소인 무가 듬뿍 들어간 소스와 함께 찍어 드시면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숙주나물의 경우 담배 연기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의 오염원으로 비롯되는 체내 카드뮴 함량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해독식품이라는 사실. 월남쌈과 백김치 등 샐러드바가 있어 다양한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청경채나 케일 등 엽산이 풍부한 식품이 좋은데요. 비타민 B의 일종인 엽산이 담배의 발암 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한 번에 많은 양보단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합니다. 십자화 채소는 집에서도 흔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비빔밥 재료를 가지고 맛과 식감을 즐길 수가 있고 아삭아삭한 식감의 채소와 쫄깃쫄깃한 맛의 조화, 꼬막 비빔밥. 배춧잎 한 장이면 비타민C 1일 필요량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깔끔하게 한 입. 심장 질환을 예방해주고 혈당 조절 기능이 있어 당뇨 위험까지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십자화과 채소. 폐암 예방을 위한 십자화과 채소로 오늘도 건강한 한솥 제대로 완성했습니다. 네, 폐암을 예방하고 이겨내기 위한 신의 한 수로 십자화과 채소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장 보러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찬 준비하실 때, 저녁 준비하실 때 십자화과 채소 꼭 챙겨보시겠고요. 챙겨보셔야겠고요. 십자화과 채소가 이제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여러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폐암에 보니까 십자화과 채소는 증명되어 있는 그런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십자화과 채소를 하루 100g 이상만 섭취하신다면 폐암이 평균 19% 예방이 된다고 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자막을 보니까 굉장히 저는 단지 십자화과 채소만 추천해 드렸는데 네.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렇게 드신다면 아마 많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진짜 많이 먹으면 더 도움 많이 되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논문에 보면 마지막에 예. 십자화가 채소뿐 아니라 신선한 채소라든가 신선한 과일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많이 먹을수록 400g 이상 먹으면 도움이 될까 하고 네 배. 해봤더니 4배인데요. 사실은 400g 이상은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100g 이상만 섭취하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고 십자화가 채소만 드시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건강한 십자화과 채소를 100g 이내에서 100g 이상에서 예, 먹고요. 또 함께 폐 건강을 위해서 일상에서 병행하면 좋은 운동 방법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산책하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예. 저희가 보통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비뼈나 늑간 근육이 아니라 횡격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전 호흡을 할 때는 가슴을 부풀리지 않고도 숨을 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횡격막이 정말 호흡에 중요한데 횡격막 근육과 가장 연관이 깊은 근육이 다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연관되어서 횡격막 근육도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호흡량을 늘리려면 저희가 다리를 산책을 자주 하시면 횡격막도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서너 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하신다면 폐활량이 더
증가가 되어서 아마도 폐암이 아니더라도 호흡 기능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당히 산책을 즐기시는 게 여러분 또 폐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마다 기대 수명이 11분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하는 시간을 운동하는 시간으로, 산책하는 시간으로 서서히 바꿔가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신의 한 수에서 십자화가 채소 그리고 폐 기능 향상 운동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제가 요청이 들어와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0대 초반인 아버지께서는요,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을 즐길 만큼 소문난 애연가였습니다. 15년 전에 폐렴을 겪으신 이후에 금연에 성공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담배를 전혀 태우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계단을 조금만 이용하더라도 숨이 차고 또 친구분들과 등산을 가도 호흡이 빨라지면서 이내 뒤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건강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아버님께서는 연세가 이제 70대 초반에 들으셨습니다. 예. 보통 사람의 폐 건강은 20대 후반에 가장 최고치를 보이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70세가 넘어서면 폐 기능이 50% 이하로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담배를 피우셨긴 하지만 담배를 이제 끊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텐데 보통은 이렇게 오랫동안 흡연하는 경우는 폐 건강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만성 폐쇄성 폐기종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 겪게 될 그런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호흡곤란이 심해지신다면 매년 건강검진에 괜찮으시더라도 내과 진료를 받아보시면서 호흡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금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이와 또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호흡기 검사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언니는 올해 57세로 급식소에서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전화 목소리가 잠겨 있거나 쉬어 있어서 걱정을 했더니 본인은 피곤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두통이 심해졌고 유난히 피곤해하면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된다고 힘들어합니다. 요즘 들어 코가 막힌 것처럼 호흡도 깨끗하지 않고 갑갑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제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조리하면서 생기는 많은 가스가 생겨서 아까 아나운서 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기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목소리가 쉬시는 게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보통 저희가 피곤하면 목소리가 쉬시게 되는데 갈라지죠. 예. 갈라집니다. 근데 아마도 그렇게 한번 갈라졌다가 하는 경우는 보통 성대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하. 보통 결절이 있거나 그러면 자주 그럴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건강 이상이 없어 보이긴 하시지만 이비인후과에서 성대를 한번 검사를 해보셔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이제 폐암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성대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3년 전부터 고등학교 급식소의 영양소로 또 근무 중인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역시나 또 급식소가 나왔어요. 그동안 별 불편함 없이 일을 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얼굴이 퉁퉁 붓더라고요. 처음엔 야식이나 또 피로감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얼굴과 목 주변이 퉁퉁 부어서 뭔가 제 살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남기셨네요. 머릿속에 연기가 가득 찬 듯한 무거움, 또 손끝이 뭉툭해지면서 피가 통하지 않는 기분도 듭니다. 이모께서 폐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저도 우려가 됩니다. 가족력에 대한 우려를 표해 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모께서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고 돌아오셔서 아마 폐암에 대해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예. 이분 연세가
30세이세요. 예, 초반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가 표시 안 돼 있지만 혹시 흡연을 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흡연 안 하셨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요. 보통은 이렇게 그 가족력이 있더라도 보통 폐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보통 35세 이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괜찮을 가능성이 제일 많고 아마 피곤해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우리 시청자께서는 보통 35세 이상 되고 45세 이상 되거나 40세 이상 되는 경우에 흡연력이 있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흉부 쪽에 엑스레이라든가 아까 엑스레이 말씀드렸는데 정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CT를 찍으셔서 확인해 보신다면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CT도 방사선 양 때문에 걱정하실 텐데 예. 요즘에는 방사선 양이 적은 저감도 방사선이 그 CT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를 촬영해 보신다면 더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폐암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혹시 너무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시면 병원에 방문하셔서 그쵸. 내과 질환 같은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다행히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가족력이 또 있으시니까 꾸준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희 신랑은 결혼과 함께 금연에 도전해서 4년째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흔이 되면서 건강에 신경 쓰겠다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별무리 없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급격하게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더니 잔기침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더니 이런 증상이 더 심해졌고요. 주기도 빨라진 기분입니다. 어렸을 때 천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예, 그 4년째 금연을 성공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어서 진짜 대단합니다. 예, 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칭찬해 주셔야 되겠고요. 호흡이 갑자기 곤란하고 숨이 차고 기침이 많으신 거는 제 생각에는 천식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폐암보다는요. 왜냐하면 천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괜찮다가 운동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기온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천식 같은 경우에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만 된다면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랑 모시고 가셔서 내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천식이 아닌지 검사하시고 치료받는다면 이런 증상은 다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천식에 대한 걱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우려가 되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간단한 동작으로 폐 건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면 폐는 물론이고요, 여러분들 호흡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리 내서 웃으면 신선한 공기를 자연스럽게 들이마실 수 있기 때문에 또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폐활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끝나면 좀 더 자신 있게 웃고 노래방도 많이 가셔야겠네요. 네, 벌써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까지 조용히 찾아오는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폐암은 오늘 알아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그 흡연을 안 하는 거, 금연이 중요한데요. 보통은 흡연은 중독이어서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만 의지만으로 끊지 마시고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담배를 피우시면서 다 낸 세금으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예. 경남 같은 경우는 경남 금연지원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상담, 치료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담하셔서 꼭 금연 실천하시고요. 그리고 폐암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서 조기 진단 하시면 완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기 진단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100g 이상씩 섭취를 해주시고요. 또 폐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산책,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시기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연과 십자가 채소 그리고 가벼운 산책 같은 운동까지 폐암 예방을 위한 또 극복하기 위한 말씀을 전해주신 흉부외과 전문의 장인석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지금 이 여름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건강 좋은 날에서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요추간판 돌추증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로 질문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건강 좋은 날에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 좋은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코로나19 예방접종 100일이 지난 지금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으로 가기 위한 예방접종, 저도 개인적으로 백신 접종 이번 주 금요일에 하는데 접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당분간은 마스크 착용은 꼭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 방역수칙 준수 열심히 해주시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